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뭐 마지막이라는 게 있나요? 뭐 마지막이라는 건 또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말이니까. 이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 너무나 한계가 있어서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말은 표현하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 인체를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몸 전체를 다 이해를 한 상태에서 또 물질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해를 해갖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들도 이게 이제 한 학기 용이지 몇 시간 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전문가가 되고 이런 개념보다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각만 갖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또 검색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남들처럼 그냥 누가 좋대더라라는 어떤 그냥 주변에서 누가 그랬는데 참 좋아 이 얘기 듣고서 어떤 물건을 선택하거나 광고를 보고 그냥 또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치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또 약이라든가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나는 절대 안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있기는. 근데 생각보다 어떤 분들 보면 저걸 어떻게 다 먹지 할 정도로 제가 봐도 정말 놀랄 정도로 이래고 드세요. 그러면서도 그게 또 모자려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러는 분들을 간혹 만나는데 이제 그러면 약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줄이는 작업을 막 합니다. 줄이는 작업을 했더니 몸이 더 좋아졌어. 컨디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것보다는 좀 지혜롭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 속에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 따지면 홍삼을 먹어볼까, 뭐 아니면 베타글루칸이 좋다는데 그거를 먹어볼까를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음식 속에서 먼저 기본을 잡고 그래도 거기서 좀 부족하고 내가 음식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보충제를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어떤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기능성 식품 이야기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음식으로 만든다면 하고서 자꾸 음식 이야기를 다시 여다 갖다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음식이라야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집에서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변화는 지속적인 것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일시적인 데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환자들을 참 이렇게 자주 만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한 3개월, 4개월 남았다고 하는 시한부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또 이 어떤 시한부는 아닐지라도 이 현대의학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수 없는 그런 난치성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는 왜 잠을 자기가 힘들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싫어. 왜? 술 마시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뭘까요? 술 생각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습관화된 것에 의해서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꼭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정성을 들여서 드실 때 우리 몸은 바뀝니다. 그래 바뀌는데 그 바뀌는 기간도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커피를 한 잔도 안 하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를 마시자고 이야기를 해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래갖고 보름 정도를 커피를 마시게 같이 하면 그 다음에는 16일 정도쯤 됐을 때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분이 찾아와요.
왜 뭐라고요? 커피 마시죠. 오늘 커피 안 마셔요? 이제 이게 찾아옵니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분한테 커피가 완전히 어떤 변화를 아직 만들어준 시기는 아니에요. 단지 마음의 문이,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문을 살짝 열어준 거예요. 그걸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상태를 100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100일 정도쯤 됐을 때는 이제는 커피를 안 마시면 뭔가 일이 빠진 듯한 이런 허전함이 느껴지죠.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파블로의 이 조건 반사에 대한 내용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먹이를 갖다 주고 이제 했다가 먹이를 안 주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만약에 먹이를 갖다 이제 종을 땅 치고 먹이를 놔줬습니다. 그러면은 멀리 있던 가축이나 개가 막 들고 뛰어오잖아요. 아, 이게 밥 먹는 시간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갖다 주지 않고 종을 쳐도 쟤는 벌써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다 나면 음식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치유 음식이 들어오기도 전인데, 만약에 9시에 매번 먹었다고 가정을 하면 8시 한 반 정도쯤 되면 이 몸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로 모든 것이 세팅이 끝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이 무방비 상태에서 먹었던 것보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먹기 때문에 훨씬 더 효능 면에서, 흡수율 면에서 아주 뛰어난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물어보면 제가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보력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정보력이라는 말을 우리 말로 얘기하면 습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하는 일. 이게 이제 음식 치유의 가장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보력을 그러면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반복하는 것도 이제 정보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이 분명히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먹을 때와 이거 먹으라고 해서 먹기는 하는데 이걸로 되겠어 하는 거하고는 정보력의 차이에서는 엄청난 정보력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먹으면 내 몸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제하에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몸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는 이 자그마한 차이가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은 정보력으로 치료하는데, 정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긍정적인 모드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게 정보력이 생겨나려고 그러면 우리 전기 통신이 잡음이 들어가지 말고 지지직 되지 말고 이렇게 뭐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통신이 이루어져야 되듯이 우리 몸에 영양 물질이 이송돼서 해당 세포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몸은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이 흙탕물과 같고 그 다음에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전해질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반복해도 이 정보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70%의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해 가는 거예요. 근데 70%의 물이 왜 그러면 지저분해졌나? 이래 봤더니 매일같이 음식들을 과식하고 또 아니면 늦은 시간에 먹고 소화성 노폐물이 생겨나고 또 장에서 변비가 생겨나고 설사가 생겨나고 배에서 맨날 부글거리고 그래서 자꾸 독소가 들어가서 우리 여러 가지 이 어떤 전해질, 소위 우리 70%의 물이 오염이 돼 있다면 또는 미네랄이 부족한 정크푸드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여러 가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전해질의 기능이 약화돼 있다면 당연히 우리 몸 안에 70%의 물은 자기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우리가
소화를 잘 되게 만들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몸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지금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10년 넘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10년 넘었다는 건 다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이런 분들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회복시킨 게 암을 녹여내는 무슨 물질이 있어서 암을 녹여낸 게 아니라 정상세포가 똑똑해지니까 정상세포가 암을 이겨내는 이런 몸으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음식 치유라든가 이런 기능성 식품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거냐면 이 자체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정상세포를 정상세포답게 만들어주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긍정을 키워서 부정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제 과거에 고민을 하다가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리 퍼내도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들어오는 물이 맑은 물이면 퍼내지 않아도 흙탕물은 사라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들어가게 만드는 맑은 물을 만드는 작업, 이게 바로 우리가 음식 치유라든가 기능성 식품을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면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이제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선천 면역이 일단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선천 면역이 자기 역할을 다 해야 이 문제가 없는데, 선천 면역이 자꾸 약화가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후천 면역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후천 면역이 과활성화되면서 계속 전쟁만 이렇게 지속되는, 그래서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예를 들었었는데, 이 나라가 전쟁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나니까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부서지는데도 그걸 지금 못 고치고 있잖아요. 못 고치고 이렇게 장기화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이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 몸에는 계속 염증 반응은 지속이 되는데 몸은 절대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로 끌려갑니다. 이게 지금 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그 만성 질환, 우리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 류마티스 질환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자가 면역 질환은 현대의학이 치료를 못해. 현대의학이 치료를 못하는데, 이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우리 선천 면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후천 면역이라든가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수술이나 약은 없어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약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면역세포를 아예 억제시켜가지고 이 활동 못하게 아예 금지시켜 놓는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그걸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아놨다가 얘가 본물 터지듯이 터졌을 때는 옛날에는 한 개로 막았는데 이제는 2개, 3개로 막아야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흔한 아토피도 치료 못하고 그 뭐 건선, 뭐 류마티스는 뭐 고사하고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음식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문제의 해결이 이래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선천 면역을 이제 튼튼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조금 그 지난번에 있었던 것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 베타글루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거는 그 곡물하고 버섯, 효모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장에는 70%의 면역을 담당한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장에서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애는 유산균이에요. 우리 장 안에 유익균이
이 면역 세포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 체계에서 항상 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면역 세포의 가장 중요한 이제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면역 세포가 아니죠. 이 적군과 아군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셀프냐 난셀프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그 정보 제공자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장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쟤는 낯선 애니까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쟤는 여기 맨날 있었던 애야. 이런 것들을 면역세포와 항상 긴밀하게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역할과 얘네들의 역할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거는 면역세포를 직접 훈련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장내에 저기 있는 그 선천 면역세포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면역세포 중에 하나가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마크로파지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마크로파지를 훈련시키거나 우리 NK 세포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암 잡는 전문 킬러 세포예요. 이제 이런 세포들을 직접 예비군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는 역할을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얘가 해요. 그리고 이 유산균은 뭐를 하느냐 하면 장내 미생물 총 조절을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 면역 세포 중에는 이렇게 NK 세포도 있고 이제 이 대식 세포도 있고 이렇지만 이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선천 면역 세포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뭔가가 이 스스로 해결이 전부 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제 뒤에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쟤와랑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쟤랑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무기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무기 들고 나가서 이런 무기로 싸워라. 이런 저런 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면 면역 세포 사령실이라고 얘기를 해. T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총사령관이 이 면역을 항상 조절을 해줘요. 쟤랑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총사령관이 이 명령을 내렸던 것 중에서 가장 멋진 명령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을 했을 때 우리 태아를 보호해 줬던 거가 그 사령관의 가장 멋진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뱃속에 어머니랑 전혀 다른 혈액형의 생명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얼씬 생각하면은 그냥 깊게 생각해서 그렇지만은 조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어떻게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거는 면역 사령관이 이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용을 베풀게 만드는 정보, 쟤는 건드리지 말아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누가 한다? 유산균과의 협조 체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면역세포의 훈련을 시키는 애고 이거는 면역세포한테 하나의 작전 계획을 설명해 주는 게 유산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라든가 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부분의 이 조절 능력에서 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들어오는 예를 들어 꽃가루가 들어왔어요. 꽃가루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꽃가루가 들어와도 꽃가루가 들어왔나 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꽃가루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 사람에 있는 면역세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쟤는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돼. 이거를 그 사람 뱃속에 있는 미생물이 사령관과 협의하에 쟤를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관용을 베푸고 있는데 그 사람은 관용을 안 베풀고 굉장히 오히려 민감해져 있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막 단순하게 뭐 이 아토피가 생겨나고 이랬으니까는 뭐 가려움증 없애주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먹고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를 해줘서 그 면역세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정보를 오히려 잘 해줄 수 있는 작전을 올바로 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미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미생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면역들이 이제 조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의 어떤 그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유연성이 자꾸 이제 확보가 돼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베타글루칸은 선천 면역을 자극을 한다 그랬는데 요 PRR 수용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왜 비번 달고 다니자. 이 적군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비밀된 표시를 우리들끼리만 알아보게 이제 비번을 달고 다니면 그거 뭐 아니면 또 암호를 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이제 구분짓는 이런 거죠. 넌 누구냐 이러면 나 홍길동.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약속한 우리 편은 홍길동이라고 대답하기로 했어. 이런데 저쪽에서 홍길동이라고 대답 안 하고 나 임꺽장 이러면은 저건 적군이다 하고 총을 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PRR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과 적군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표시들이 전부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적군이 들어왔을 때는 그 표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적군이라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올바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해주는 연습을 베타글루칸이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을 강화하고 백신 보조 효과를 하는 거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합니다. 뭐 이제 구조적으로 뭐 13형이냐 16형이냐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베타글루칸의 모양이 요런 애가 있고 좀 이렇게 갸름한 애가 있고 뭐 이제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런데 이제 이 유산균은 이 면역을 조절하는 애다. 그래서 과민한 것을 과민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 장내 환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일은 미생물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환을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잖아요. 얘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청국장 베이스, 그러니까 유산균을 확보를 해놓은 여기 베이스에다가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집어넣어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어떤 면역 질환에 대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청국장은 왜 그러면 수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왜 청국장이냐? 우리 지난 앞에서 이야기를 드릴 때 이 청국장이 우리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좋은 균,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지만 이 우리 몸속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주인균, 그 다음에 자리를 잡은 균이 아니라 이동, 손님균 이렇게 이제 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 몸 안에 최초에 정착됐던 이 균은 누구한테서 왔다? 어머니한테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정착균의 기준은 우리 어머님들이 잘 드시던 음식을 자주 만났던 그런 미생물이 우리 몸 안의 주인균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김치라든가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 세종시에서 콩을 삶아서 이렇게 보재기를 덮어놓고 띄워도 청국장이 나오고, 제가 있는 충주에서 해도 청국장이 나오고, 서울 가서 해도 청국장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청국장균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이 청국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호흡을 하는 동안에도 청국장균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만들어 놓으면 청국장이 안 만들어져요.
일본에서는 나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콩을 발효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발효된 상태로 봐서 더 유익한 물질이 나또에 만약에 더 많다고 했을지라도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뱃속에는 우리 몸속에는 청국장균이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국장을 먹게 되면 장에 미생물의 군락이 다양성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이렇게 크게 증식을 하는데 나또를 드셔갖고는 얘는 여기에 정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걔는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동균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세계의 그 장수촌 마을을 가보면 무슨 음식을 먹는다, 뭐 야쿠르트를 먹고 어떤 데 가면은 뭐를 먹고 이런 어떤 먹는 음식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보면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면 자기네 그 전통 음식이 장수마을에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그 음식을 이렇게 항상 지켜나가려고 하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전통 음식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생활 속에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너무 손쉽게 우리 전통을 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서구화 시켜가면서 이런 어떤 서구형 질환으로 지금 많이 발전이 되는 이제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서구형이잖아요. 이 병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전통 음식을 우리가 우리가 애국주의자고 뭐고 하고 뭐 이제 우리 것만 소중하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이미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소중한 것들, 특히 발효 미생물이 관련된 음식들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현대화 시켜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장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또 한 꼭지점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 베타글루칸과 유산균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베타글루칸은 면역의 경보 시스템을 키우는 자극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은 면역의 균형 감각, 과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그리고 공격해야 될 애와 공격하지 말아야 될 애들을 탁탁 구분해 가면서.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이 사라졌을 때 오는 병이 전부 자가면역성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그냥 군인이 아니라 최소한도 공수부대 정도는 돼야지 탁탁 하고 멋있게 싸우고 빨리 끝낼 것 아니에요. 그거는 베타글루칸이 한다. 그리고 이제 선천면역을 세포를 이렇게 그 아라비 녹실 베타글루칸만큼 또 훈련시킬 줄 아는 물질이 또 누가 있냐면 아라비 녹실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아라비 녹실란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공유가 발화가 될 때 요 발화 성분에 그게 들어 있어요. 특히 이제 현미 같은 경우 이렇게 발화 현미 우리 하잖아요. 그 싹에 이 아라비 녹실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드시게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죠. PRR 인식, 아라비 녹실란은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해서 또 NK 세포를 활성화해서 대식 세포의 탐식 작용을 증가한다. 이 막 잡아먹는 힘을 아주 굉장히 활성화해서 슈퍼 면역 세포를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항바이러스, 항종양 작용을 갖고 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 많은 질환이 이런 쪽에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그건 다들 예측하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수도 없는 바이러스들이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뭐 하루에도 아프리카 갔다가 들어오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묻혀온 바이러스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고 막 이제 이래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구 온난화 문제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변동이 일어나면서 정말 그냥 잠자고 있던 저 지하에서 잠자고 있던 애들이 꿈틀대고 지금 살아나와서 올라와서 스물스물 막 퍼져나가잖아요. 그 뭐 그냥 몇백만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가 빙하 속에 숨어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죠. 실제가 이거가 그냥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그 시베리아에서 갑작스레 사슴 있잖아요. 사슴이 떼죽음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밑에 그 동토 속에 숨어 있었던 이제 이 탄저균 종류의 그 바이러스가 올라와서 병을 일으킨 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제 됐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유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또 사막에 같은 데서도 또 이렇게 활동을 안 하던 애들이 사막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미생물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생물을 하나만 신종을 발견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운이 좋으면 몇 대가 먹고 살 정도의 부가 약속이 될 정도로 이 미생물의 세계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간단한 예로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집에서 막걸리를 담가야 되는데 이 막걸리에 발효하는데 관여했던 좋은 미생물을 찾기 위해서 옛날에 막걸리를 잘 담그던 집터를 찾아가서 그 집터에 그 오래된 나무 기둥에 가서 미생물을 채취하고 거기에 땅에 묻어 있는 이거를 채취해다가 그 미생물들을 찾아내서 요 균주가 막걸리 맛을 내는데 기가 막히다. 이제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산 속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독초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사약 내릴 때 먹는 사약으로 썼던 게 부자니 뭐 이제 이런 뭐 초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 주변에 가갖고 미생물을 채취를 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은 이 독을 견딜 정도로 굉장히 강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약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잡균을 없애버리는데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생물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사막에 가서 미생물을 채취를 해요. 그 사막 같은 데 가면 이 미생물은 자기 환경이 안 맞아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무한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무한 정지 상태로 들어갔다가 어떤 환경이 맞아지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 그러니까 지금 뭐 10만 년, 20만 년 잠자고 있는 애뿐만 아니라 어쩌면 100만 년 잠자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갖고 채취를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뭐 얘기가 좀 멀리 나오네. 이제 이 A라는 지역에서 채취를 했는데 여기에 미생물이 여기서 나왔는데 B라는 지역에 어떤 곳에 갔더니 거기에도 그 미생물이 있어. 그러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이게 옛날에 같은 어떤 그 지역이었을 가능성이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쓰기도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왜 큰 바위 얼굴 왜 이렇게 얼굴도 막 새겨놓은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중간에 큰 높은 절벽에 중간에서 채취한 미생물이 어떤 지역에 있는
거하고 미생물하고 똑같은 지역이 같은 연대 것들이 나왔어요. 그냥 나온 거를 그거를 보고 아 얘가 옛날에는 여기가 같은 바닷물 속에 여기가 잠겨져 있었던 지역이 여기까지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는 그 옛날에 바다였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다 미생물을 통해서도 알아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예, 이제 그런데 그런 미생물들이 이제 수도 없이 있었던 애들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지금 사막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잠에서 깨는 거예요. 예, 잠에서 깨고서 야 이제 기지개 피고 한번 쫙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덤벼들었던 애 중에 하나가 메르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우리 곁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애들이 또 찾아올런지는 이거는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것들도 메르스가 혹시 기억나세요? 메르스 저 코로나 전에 왔었던 애. 걔가 누구한테서 감염이 됐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시네. 낙타. 예.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뭐 박쥐한테 있었던 게 이제 뭐 해서 낙타로 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가 출신이 사막 출신이잖아요. 사막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낙타는 변온 동물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변온할 줄 아는 이제 변온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체온이 뭐 이렇게 한 30도 근방까지도 내려갔다가 또 올라갈 때는 한 44도, 45도 뭐 이런 정도까지도 체온이 올라가는가 봐요. 45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얘가 살았던 애야.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바이러스를 쫓아내려고 열을 쫙 올리거든요. 36.5도, 37.5도, 38.5도, 39, 40 뭐 이래 올리는데 대부분이 우리 여태까지 만났던 감기균 정도는 그때에서 죽어. 그래서 우리가 열 한번 팍 쏟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회복이 되는데 이 메르스 같은 애는 41도, 42도, 43도를 올려도 이놈이 안 죽잖아요. 오히려 더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42도, 43도 올라가면 이제 사람이 쓰러져 버리고 뇌가 망해 버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서웠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메르스 같은 것이 왔을 때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우리 생활요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걔는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사막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햇빛은 잘 견디지 걔는. 뭐를 힘들어해요? 물 싫어하지 물. 그러면 최소한도 메르스가 왔을 때 우리 전 국민한테 마스크 쓰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안내를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은 충분한 수분 섭취해. 물을 많이 마시라. 그리고 집안을 건조하지 않게 해줘라.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무렵에 저도 뭔가 하는 소리는 내야 될 것 같아 갖고 신문에 칼럼을 제가 기고를 했더니 제 신문에 실려서 이 물을 많이 먹자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가 우리나라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 말을 마무리를 했어. 단비가 내려서 비가 내리게 되면 메르스는 같이 사라질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얼마 있다가 진짜 단비가 내리고 메르스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무슨 점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최소한도 얘네들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약을 떠올리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먼저 좀 이렇게 그려볼 줄 아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뭐 옆으로 나온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바이러스의 개념이 굉장히 우리를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음식으로도 물도 충분히 먹고 이거 다 하는 거지만 음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장내 미생물을 해서 장내 그 미생물과 이 면역세포 간에 잘 조절을 해서 얘네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그 면역의 조절 능력을 일단 안착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세포를 공수부대로 만드는 작업에 돌입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 나누는 이런 방법이 어떠한 미생물이 쳐들어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단일 식품으로 얘기하면 미역국 같은 거 열심히 끓여 먹으면 미역에 점액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우리 인체를 마스크처럼 전부 다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미역에 있는 요드라는 성분이 세균을 전부 다 죽여주고,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음식 섭취를 얼마든지 하면서 방어를 해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 녹실랑.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청국장하고 바라 현미. 왜 바라 현미를 넣는지 이해하셨죠? 여기에 아라비 녹실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 곡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에는 뭐 조금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 애가 있고 조금 적게 들어있는 애가 있지만 사실은 팽이버섯부터 시작해서 새송이버섯까지 전부 다 베타글루칸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전부 다 습한 지역에서 살면서 세균들하고 항상 전쟁했던 애들이라서 얘네들은 몸 안에는 이런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조금 많은 베타글루칸이 많은 걸로 알려진 잎새버섯과 여기 꽃송이 버섯을 추천은 드렸지만 이거 아니고 그냥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버섯을 최소한 더 대신에 3종류 정도는 해서 조금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3종류의 일반 우리가 버섯을 쓴다면 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또는 표고버섯, 새송이버섯하고 요 하나는 가급적이면 팽이버섯을 껴줬으면 좋겠어요. 팽이버섯을. 왜 그러냐면 이 팽이버섯은 우리 버섯류 중에 장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식이섬유가 너무나 풍부하고 정말 장을 이것만 열심히 먹어도 대장암은 예방된다 할 정도로 이 장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성분이 가장 값싼 팽이버섯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팽이버섯을 좀 여기다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집에서도 팽이버섯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그냥 왜 우리 뭐 국 끓이고 뭐 할 때 이렇게 팽이버섯 넣으면 이렇게 질기니까 자꾸 이에 끼고 이러니까는 이렇게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얘를 그냥 전부 다 잘라서 좀 햇빛에 말려. 그냥 말리면 잘 말라요. 그래 말려서 놨다가 밥을 할 때 그냥 밥에다 한 줌씩 넣으면 얘가 특이한 냄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색깔도 하얗고 이래갖고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도 몰라요. 이 채소가 들어왔는지. 그런데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니까 장이 건강해지고 대변도 좋아지고 이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팽이버섯을 그렇죠. 계란에 묻혀도 좋죠. 예, 그래서 계란 같은 거 부칠 때도 얘에다가 이제 팽이버섯뿐만 아니라 이런 채소들을 건조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흙을 뿌려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으면 애들 너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냥 한 것보다 더 맛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식이섬유 충분히 공급해 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3종류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호박씨를 섞었는데 호박씨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기억하시나요? 호박씨에는 면역 기능 끌어올리는 누가 있다? 아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연은 호박씨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씨앗류들이 대부분 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박씨에도 들어있고, 이 호박씨에도 들어있고, 해바라기 씨에도 들어있고, 뭐, 홍화씨, 뭐 이런 데 전부 다 아연이 많은데, 그냥 가장 무난한 게 우리 호박씨잖아요. 그래서 호박씨.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요걸 만들려면 바라현미하고 귀리 분말은 이렇게 살짝 찌면 좋아요.
살짝 쪄. 이렇게 우리 저기 떡시루에다가 찌듯이 살짝 쪄서 이렇게 청국장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청국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숙성 발효가 될 거잖아요. 그래 발효가 되게 되면 우리 효소 같은 거 사서 먹을 일이 없죠. 사실은 그냥 장 건강해지고 식이섬유 들어오고 면역 기능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도전장을 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꼭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쳐다보면 이 장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장 건강해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자면은 청국장하고 호박씨가 만나면 이거는 치매 예방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억력 증진에도 되고 또 뭐 갖다 이름만 대면 다 될 정도의 이런 좋은 작용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시고 뭘로 싸서 먹는다? 생김에다 싸서 와사비 간장이나 초간장이나 이런 데다 찍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요. 저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밥에다 비벼 밥에다 오늘도 그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밥 한 공기에다가 저거 해서 하고 이제 김치 시큼시큼하게 익은 김치 있잖아요. 김치 국물 여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뭐 아주 비주얼은 이거 먹는 음식 맞아? 이거 사람이 먹어도 돼? 이제 이런 비주얼인데 참 좋아요. 먹고 나면은 장이 여기 속이 참 편안해지고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음식은 항상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때 이제 이거 먹으라고 이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먹자 그러면은 엄마랑 아들이 작당을 탁 해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서 저 집사람이랑 둘이 사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 둘이가 이제 제가 그 여행을 많이 보냈어요. 그 여행을.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한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안 했습니다. 세 가지를 안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매를 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라는 소리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라는 소리 안 했어요. 이제 그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그것을 대신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교보문고를 이렇게 주로 데리고 나가려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는데 한 4개월, 4살 무렵쯤 되니까 자기도 책을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보문고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햄버거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거 먹는 날로 기억을 하고 갔는데 한 4살 무렵쯤 되니까 아빠 나도 책 살래 이렇게 하는 말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 대신에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제 견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카이스트에 있는 친구한테 놀러도 가고 또 뭐 병원 하는 친구한테도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학교는 서울대도 데리고 가고 저기 어디야 고려대학교도 데리고 가고 가서 한 바퀴 그냥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 가서 MIT나 뭐 이제 이런 데도 가서 지 엄마랑 저는 아직 미국 못 가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랑 지 엄마는 카나다나 여기 전부 다 유명한 대학을 다 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지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은 게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게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는 축구 선수 된다고. 이래 갖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벽하게 다른 쪽에 선택을 하고 집에서 공을 차는데 아파트 거실에서 공을 차갖고 유리를 깨지 않나. 좀 심각한 상황이 있어서 그때
이게 하지 마, 이거는 아니야 소리를 참 200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요건 때가 지나가면 정리가 되겠지 생각에 했더니 때가 지나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위기사항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었더니 스타크래프트인가 뭔가 뭐 그냥 이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하지 말라 소리를 할 뻔했는데 작전을 바꿔갖고 나를 가르쳐 주라. 그래서 이왕이면 너네 친구들 중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잘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아빠는 가르쳐줘도 안 된대. 그래, 하여간 너 열심히 잘해. 그래, 하니까 이제 방문을 닫고서 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열고서도 자유자재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가다가 좀 얼마 있더니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그 위기상을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갖고 맨 마지막에 선택한 게, 아빠 길을 선택을 해서 지금 청주서 약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 눈에 볼 때 아빠가 제일 나 보였나 봐요. 제가 다른 것도 열심히 보여줬는데 그거 선택 안 하고 아빠를 선택했어. 그러더니 이 색시도 과에서 골라가지고 갑작스레 우리 집에 약사가 많아졌어요. 며느리도 약사, 아들. 그래서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응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마늘, 양파,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청국장하고 토마토가 만나면은요. 청국장하고 토마토, 마늘, 양파가 만나면 남자한테는 전립선 건강에 엄청 좋은데 여성분들은 유방암이라든가 여성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매우 또 뛰어난 특징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맨 마무리할 때 들깨가루 또는 호두 같은 것들을 첨가해서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뭘 더 넣을 수 있느냐 하면 보리새우라고 있어요. 보리새우. 보리새우를 가루 이제 사다가 이제 가루를 만들잖아요. 그러고서 여기다가 숙성을 시키면 이제 보리새우 안에는 키토산이라는 우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냥 먹으면 키토산은 분해가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얘한테 발효를 시켜버리면 키토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키토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면역 기능 끌어올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모세동맥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모세동맥을 요만했던 걸 이렇게 키워줬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거는 혈액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 이용률이 높아졌다. 산소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정상세포는 좋아하는데 암세포는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업이 바로 보리새우에 있는 키토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은 하고 청국장이 만나면 골다공증이라든가 관절 건강에 또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여기다 그런 것들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국장하고 호두가 만나면 우리 치매 예방하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콜린 하는 이런 거가 이 청국장에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호두가 만나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처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 방으로 놓고 우리 이제 가정에서 뭐 그런 거 지금 불러드린 걸 다 혼합을 해도 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요렇게도 만들어서 드시다가 또 요렇게도 만들어 드시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만 요것만 집에서 한 3개월 정도만 성공적으로 습관이 되면 없어질, 그러니까 약 드시는 분이 있다면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 있으면 약을 줄일 수 있는 단계로 바로 이렇게 몸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쯤 되면 약을 정말 많은 약을 줄일 수가 있고 1년 이상 끌고 가면 드실 약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싹 쪄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실온에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나요? 예, 실온에 뭐 하루 정도 놔둬도 되고 요즘에 김치 냉장고가 좋아서요. 김치 냉장고가 이 항온 상태가 잘 유지가 되니까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만들 때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재료를 넣고 너무 이렇게 많이 만들지 마시고 기본 틀은 다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적은 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신이 붙으면서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기본 베이스를 놓고 만약에 여름철에 상추 쌈을 드셔야 되겠다 그러면 얘가 쌈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뭐 한 2분의 1 정도에다가 된장을 다시 이렇게 더 추가해서 쌈장 형태로 전환시켜서 또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해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면 아주 좋습니다. 버섯은 어떻게 해서 혼합하나요? 그러니까 버섯도 잘게 먹기 좋게 잘게 잘라서 살짝 익혀도 좋습니다. 아니 기름에 하지 말고 그냥 저기 이렇게 냄비에다가 얘는 살짝 쪘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후라이팬이나 아예 그냥 그 이제 이렇게 청국장 혼합할 냄비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고서 살짝 이제 이렇게 익혀. 아니면 이거 찔 때 같이 위에다 올려놓고 살짝 쪄도 돼요. 이제 그래 놓고서 여기에다가 청국장을 넣고 주물럭주물럭해서 무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어떤 면역 기능에 필요한 요 재료들만 여기다 넣지만, 이제 집에서 만드실 때 여기다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고 들깨가루 같은 거 더 추가해서 좀 더 맛도 내고 효능도 더 업시키라.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만들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호박씨 때문에 호박을 넣으면 어때요? 예? 호박씨 때문에 단호박 같은 거. 단호박을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이제 호박 씨를 넣은 이유는 그 우리 면역 기능을 설명하면서 지금 아연이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연을 집어넣으려고 여기다 넣은 거죠. 근데 호박에는 아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호박에는 이제 베타카로틴. 이제 걔도 굉장히 좋죠. 예, 베타카로틴 우리 강력한 항산화제고 우리 몸에 얘가 들어와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우리 우리 눈의 보습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주고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베타카로틴이라는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기 아연을 섭취한다는 개념에서 지금 호박씨를 여기다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쟤는 곁들여서 먹어도 되고 다 무친 다음에 호박씨 요즘 다 까는 호박씨들 나오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놓으면 씹을 거리도 있고 그렇게 먹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하고 에키네시아라는 건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약국에 가면은 에키네시아 제품들이 조금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있는데 이게 감기 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에키네시아 제제를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북미 쪽에 국화과에 속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차처럼 끓여 먹게 되면 저렇게 바이러스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억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진 게 에키네시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요거는 앞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을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단일 제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비타민 D와 아연이 만났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또 홍삼과 유산균이 만났을 때 홍삼의 효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홍삼의 성분 중에 이제 이제 어떤 성분 중에 하나는 장에 있는 유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있어요. 이제 그 성분이 이 홍삼의 기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는데 홍삼을 먹고 나는 홍삼만 먹으면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은 그 장 안에 홍삼을 변화시킬 줄 아는 유산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홍삼 먹어봐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 장 속에 유산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어떤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홍삼을 변화시킬 줄 아는 그 유산균 제제와 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 굉장히 이 효능을 더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비타민 C, 철분제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C가와 같이 이렇게 먹을 때 철분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임산부들이 신맛을 좋아하잖아요. 신맛을 통해서 우리 아기한테 들어가야 될 혈액도 더 넉넉하게 만들고 또 신맛을 먹게 되면 이 물질, 우리 신맛을 먹으면 입에 뭐가 생겨요? 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질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이 사라져서 에너지로 바뀌는 작업.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두 가지 힘이 생겨나요.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심력, 구심력,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또 하나는 물질로 나타나서 물질이 보이는 힘. 하나는 물질이 사라져서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아기 같은, 임신을 하게 되면 아기가 물질화가 잘 일어나야 아기가 크고 성장이 되잖아요. 그때 그 물질화를 도와주는 맛이 무슨 맛이다? 신맛이에요. 그래서 침이 자꾸 생긴다. 물질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과일이 달리건 새싹이 오거든, 새싹이 생겨나던 최초의 걔네들이 장착하고 있는 맛은 무슨 맛이다? 신맛이에요. 신맛을 통해서 자연에서 에너지를 끌어당겨다가 뭐를 만들어? 자꾸 물질을 만들어서 성장을 해가야지 되는, 이게 이제 자연계가 움직이는 힘의 원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겨울철에는 모든 애들이 지금 물질을 만드는데 힘이 들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보리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자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화를 만드는데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다? 보리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걔가 이 맛은 비록 신맛은 나지는 않지만 뭐 비타민 C라고 다 신맛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개한테 비타민 C의 함량이 다른 것보다 엄청 높을 것이다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비타민 C를 잘 먹잖아요. 우리 성인들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C니까. 우리 또 물질을 만들 게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은 그걸 먹고 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셀레늄과 비타민 E가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비타민 D와 베타 글루칸이 만나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라비녹실란과 유산균이 만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라비녹실란이 들어있는 발화현미와 청국장을 만나게 만들었는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만나는 것도 좋은 작용이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철분, 칼슘,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철분과 칼슘이 들어가면 서로 경쟁을 하는 바람에 또 그렇고, 아연 구리, 또 홍삼 먹으면서 고용량의 카페인 먹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데 인삼까지 들어와서 하면 난리가 나버리죠. 이런 거. 그리고 비타민 A, 이 알코올 이렇게 되게 되면 간 독성이 커지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조로요. 이제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들어오시면 그냥 여러 가지 저를 포함한 우리 이 협회의 그 약사님들이 그냥 무료 공개 강좌 같은 거를 이렇게 단타로 많이 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정보 같은 거 얻고 싶고 이럴 때 그냥 편안하게 하나 알아 놓으셨다가 여기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무슨 뭐 돈 내라 뭐라 하는 거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정보도 얻어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